(2012년 2월 16일) 배낭 하나 달랑 메고 30살 아들과 60살 엄마는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300일의 세계 일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첫 여행지는 중국입니다. 여행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 얌전하던 엄마가 사람 많은 광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엄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때론 신이 나서 펄쩍펄쩍 점프까지 합니다. 아이들 마냥 사진 찍기 놀이에 신이 나셨네요. 때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엄마. 엄마는 그렇게 여행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300일의 세계 일주) 그 못다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태원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예, 저는 어머니하고 여행을, 그것도 배낭여행을 며칠 한지는 아시죠? 예, 300일. 예, 한숨 쉬지 마세요. 네. 좀 약간 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제가 여행을 처음 출발했을 때, 제 나이가 만 30이었고요. 또 어머니 나이가 만 60. 그러니까 어머니의 환갑이셨어요, 딱. 그거 맞춰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30살 아들과 또 60 환갑의 엄마가 함께하는 배낭여행. 굉장히 유쾌하고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좀 아들이 대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희의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 먼저 되돌아가면은 그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또 누나 저렇게 4가족이었는데 상당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되게 다복한 가족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뭐 화목함을 겨루는 대회가 있다면은 뭐 최소 동메달 정도는 땄을 만한 가족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림살이도 그렇게 뭐 부족한 편이 없었고 굉장히 이제 행복한 순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시련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오게 되죠.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막 졸업이다 뭐 취업이다 준비할 때라 그런 일이 닥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물며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겠죠. 왜냐하면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되게 살갑게 되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물론이고 어머니께서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를 옮기시면은 그 날을 기억하셨다가 오픈 날을 기억하셨다가 전보를 치시고 꽃다발을 보내실 정도로 그렇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거리에 이렇게 꽃만 봐도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멈추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흑백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외할머니까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정말 설상가상도 이런 설상가상이 없는 거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 그런 화목했던 모습은 저희 집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또 누나나 저 같은 경우 아버지나 할머니 얘기를 어머니 앞에서 꺼내기는 거의 금기시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게 됐죠. 그런 시기를 한 1년쯤 더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환갑을 맞이하셨어요.
환갑이 이제는 이제 젊다고들 막 잔치 같은 거 안 하시지만 그래도 좀 누나랑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1년에 이런 아픔들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께 좀 뭔가 좀 뜻깊은 선물을 해보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럼 우리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가보는 건 어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배낭여행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의 이런 아픔도 여행으로 이렇게 좀 보듬어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그냥. 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 제 앞길 뭐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가족에 너무 큰 위기가 닥쳐왔고 또 어머니께서 너무 슬퍼하셨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 가게로 찾아갔어요. 서빙하고 배달하면서 한번 가보시자고. 근데 당연히 처음에는 예, 어머니께서 당연히 예, 이 자리에서는 하기 힘든 이런 미쳤냐 이게 막 이런 식의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당연히 안 가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귀신처럼 제가 거의 두세 달 가까이를 계속 졸랐어요. 가자고. 정말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항상 가게에 막 여행 프로그램 틀어놓고요. 막 여행책 같은 거 막 결국 근데 그 여행책들이 나중에 되게 도움이 됐는데 막 쌓아놓고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예, 결국은 넘어오시더라고요.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넘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렇게 이제 여행 첫날이에요. 여행 첫날 저렇게 떠나게 됐는데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어요. 저희가 뭐 세계 여행을 한다고 막 거창하게 간 건 아니었고요. 일단 가고 보자. 어떻게 되든 일단 가고 보자 식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뭐 대단히 정교한 계획이 있었던가 뭐 루트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던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가게를 정리하고 한 달 만에 떠난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책 없이 갔던 거였죠.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첫 여행지가 중국의 칭다오였어요. 배를 타고 이제 칭다오라는 도시로 갔는데, 제가 그 어머니, 예, 뒤에 나오는데, 어머니 환갑에 굳이 마치고자 해서 2월 달에 떠났어요. 2월에 어머니 환갑이어가지고. 근데 갔는데 영하 20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2월 중순이었는데, 한 보름만 지나면 봄이니까 그냥 막, 뭐, 두꺼운 거 안 가져갔어요. 그냥 버텨보자고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부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머니만을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만약에 힘들다, 지쳤다면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초반부터 큰 위기가 닥쳤지만 겨우겨우 참아내고, 어머니께서 그래도 춥기도 하고 계속 긴 시간에 열차를 타시고 또 가방을 계속 메고 걸어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셨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만에 베이징을 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베이징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생각 아직도 되게 짠한데 갑자기 길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예, 물론 혼자 추신 건 아니고 중국 분들이 예, 그 공원 같은 데서 같이 군무를 막 추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신기해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프레임 안으로 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빵 터졌죠, 소위. 예. 그래서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어머니가 맞나? 왜냐면은 어머니는 정말 뭐 춤을 추신다거나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정말 가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 기억도 없고 또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셨기 때문에 저럴 걸 볼 일이 없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이제 이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딱히 즐기실 일, 놀 일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침 8시에 나가셨다가 저녁 10시에 들어오셨거든요. 그 매일 반복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즐기실 시간도 없으셨을 뿐더러 여유도 없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짠하게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계기들. 리장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저희가 다행히 어머니께서 잘 버텨주셔가지고 저때 이제 막 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막 이제 리장까지 한 달음에 달려갔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중국에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리장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이 도시가 워낙 아름답기도 했어요. 막 운하가 흐르고 막 매화꽃 벚꽃이 피고.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기분에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엄마는 살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 역시 저한테는 되게 세게 쾅 해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아까의 이야기가 좀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자식 걱정, 뭐 가족 걱정 누구나 다 그러시잖아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매일 치열하게 오늘만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동안 오늘이나 내일이나 결국 같은 날이니까 딱히 내일을 기대하실 일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이제 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이 여행이 오래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말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발단에 불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반전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물론 뭐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 안다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계속 붙어 다니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같이 모든 일을 함께 하기 마련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가령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당연히 어머니께서 밥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볶음밥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이랑 비슷하게 국수 종류를 찾거나 이렇게 굳이 그런 식당들만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밥을 못 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스파게티를 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도 한번 사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왜 이 맛있는 거를 안 사주고 자꾸 맨날 똑같은 밥만 사주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막 이렇게 메뉴 선택권을 넘기면 막 피자를 드시러 가시고 막 스테이크 써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편견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고정관념이었구나. 엄마가 밥을 좋아하시는 건 나만의 생각이었구나.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막 숙소에서 도미토리라고 해서 여러 명이 함께 자는 공간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또 그런 데 머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 되게 죄송스러웠거든요. 근데 오히려 외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신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모님에 대해서 미리 지레짐작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러실 거야. 혹은 이건 싫어하실 거야. 아니에요. 가보시면은 함께 여행을 가보니까 잠재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행복감에 젖으셔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의외의 막 돌발 행동을 하시는데 제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의 여행은 이제 계속됐죠. 그리고 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내내 뭐 잘 때를 빼놓고는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예, 어머니 옆에 이렇게 가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알 일이 없잖아요. 어머니께서 저녁 시간에 대부분 이제 저녁 시간에 가족을 만나실 텐데 너 여기 앉아봐라. 내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마.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워낙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너무 그게 흥미로운 거예요, 저한테는. 또 그 시절에는 또 우리나라에 또 큰 뭐 전쟁도 있었고 그런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되게 또 가난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죠. 치앙마이의 그 시장에서 저는 아이스 깨끼라 그러죠. 샤베트 같은 거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거를 보시면서 빵 터지면서 엄마 어릴 때 할머니랑 저런 거 팔러 다녔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신기한 거죠. 저런 거 팔러 어머니께서 할머니랑 같이 저런 걸 팔러 다녔다는 그 상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말 오래된 골목을 걸을 때는 엄마 어릴 때 보았던 풍경이랑 되게 비슷하다. 저런 데서 니들 뭐 누나랑 너랑 막 뛰어놀고 있으면은 엄마는 뭐 이웃집 아줌마랑 뭐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말들. 또 결정적으로 막 아버지랑 데이트할 때 얘기까지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막 신혼여행을 뭐 요새는 막 해외로 가지만 그때는 강릉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강릉으로 누가 신혼여행 가요 요새. 저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큰 발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핏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세세한 얘기는 못 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의 정말 역사를 공유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이제 여행은 점점 더 길어지게 되죠. 근데 과연 이렇게 좋고 감동스러운 일들만 있었을까요? 네, 물론 아니었겠죠. 예. 처음 어머니랑 크게 충돌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라는 그 수도 도시인데 그때가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저도 독한 놈이죠. 배 타고 칭다오에서 여행을 시작한 다음에
100일 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육로로만 여행을 했어요.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때로는 오토바이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분명히 이제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체력적으로. 그리고 또 젊은 저한테도 그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또 거기서 조금 더 뭐 우왕좌왕했어요. 또 돈을 아껴보겠다고 막 택시 기사분이랑 막 흥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폭발하신 거예요. 갑자기 화를 막 내시는 거야. 적당히 좀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속사정은 이랬던 거예요. 그 100일의 과정도 물론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이제 환갑의 어머니께서 배낭 메고 정말 무슨 크루즈 여행, 막 고급 호텔을 자는 여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배낭 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중간중간 지치는 일들이 있으셨을 거고 또 이거 내가 쫓아가기엔 너무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죠. 근데 앞서서 아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은 되게 미안하셨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가 이렇게 아들이 그래도 세계여행을 시켜주는 아들이 어딨어.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투덜대거나 뭐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미안한 거지 하면서 말을 아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잖아요. 말씀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자 했어요. 그냥. 너무 잘 버티시네. 이 정도는 좀 몰랐네. 무조건 막 간 거예요. 와, 막 정말 대단하시네. 막 하면서 갔는데 그날 이제 골마 터진 거죠. 혹시 너무 힘드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러면 우리 여기 자카르타에서 5일 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 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 그렇게 해서 정말 여행 중에 방학을 선포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계속 뭔가를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거 어머니 보시면 안 되는데 정말 저렇게 정말 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좋은 숙소를 구해가지고 저기 계속 쉬셨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정말 슬기로운 지혜에 힘입어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 됐고 이 시간이 있었기에 결국 더 오랜 여행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여행 중에는 꼭 이렇게 쉼표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됐고 이제 저희는 점점 더 힘차게 이제 진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중국에서 시작했던 여행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동까지 이어졌고 계속해서 이제 유럽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럽에 도착해서는 또 굉장히 색다른 경험들을 또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카우치 서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현지인들의 집에서 이제 묵는 그런 숙박 시스템인데 저희는 어머니 덕이죠.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정말 남의 집에서 좀 재워달라고 메일을 보내면 와 이러는 경우인데 대부분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다들 너무 신기한 거야. 야, 너 대체 뭔데? 30 먹어가지고 엄마랑 여행을 하지? 대체 너의 이야기가 뭐니?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엄청 많은 초대 메일을 받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그래서 저희가 유럽 중동 지역에 거의 30몇 개국에서 40집 가까이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크로아티아에서도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가족이 생길 뻔했어요. 저기 이제 아나라는 친구인데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3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는데 너무 잘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나가면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안하니까 저녁을 먹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을 막 차려놔요. 저녁 먹었다 그러면 막 디저트를 해줘요. 그 아침에 이제 여행하려고 일어나면은 막 주방에서 뚝딱뚝딱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아침 차려주고 또 도시락을 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까지 는 너무 오히려 고마운 게 아니라 미안한데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해주고 결국 3일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틀만 막 3일만 더 있다가라고 해서 정말 그 뒤에 또 약속된 집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너 쟤랑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쟤 정도면 됐다. 야, 너 밥은 안 굶기겠구나 하면서 결국 이루어지진 못한 사랑이지만, 정말 가족이 생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행복 지수가 높다는 나라를 가보니까 행복이란 게 되게 표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1살부터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산다고 해요. 그러면은 100개의 행복이 주어진다고 쳐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걸 안 쓰고 모으세요. 자식, 이런, 가족 걱정 때문에 계속 모으시고 안 쓰세요. 자식, 결혼시키고, 은퇴한 다음에 여행 가고 즐기지. 근데 결국 못 쓰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 막 탈이 나셔서 못 쓰거나, 건강이 악화되셨거나, 그 행복마저도 자식들한테 막 주시려고 하는데, 유럽은 그냥 막 자식이고 나고 그냥 무조건 순간에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막 자식들 두고 막 낚시 가고요. 물론 저도 따라갔었어요. 예, 낚시 가고 막 버섯 따라가고 막 되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만의 그 나이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그 나이에 아끼지 않고 행복을 써요. 하나씩 1살부터 100살까지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이 또 만나서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들을 사는 거죠. 나도 저렇게 또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길 위에서. 그래서 결국 저희의 여행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가고 보자. 절대 300일을 정하고 간 여행이 절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0개월을 하게 됐는데 원래 7개월쯤에서 돈이 한번 떨어졌어요. 더 이상 여행할 수도 없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나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예. 서유럽이 눈앞인데 에펠탑이 눈앞인데 난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가진 게 없으니 믿을 구석이라고는 누나밖에 없죠.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누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꼈던 거죠. 제가 블로그에 여행을 상세하게 매일매일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누나도 직감을 한 거예요. 이게 결코 돌아올 엄마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누나가 바로 돈을 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더 여행을 하게 됐고 결국 그 돈도 떨어져서 그게 302일째였는데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런던이었는데 돌아오는 그런 비행기 안에서도 어머니께서 계속 남미 가야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어머니랑 저랑 남미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결국 길 위에서 되게 많이 행복해 하셨어요. 길 위에서 제가 꿈꿨던 만큼 어머니께서 많이 치유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여행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하루에 3번만 웃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매일매일 웃으셨어요. 그냥 100번씩 웃으셨고 막 그만 웃어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뜻깊은 여행이었죠. 그리고 또한 저희 어머니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런 아픔들을 조금 씻어내신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수줍고 내성적인 분이셨는데 자신감을 가지셨고 나는 세상의 절반을 돌아다니는 여자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였지만 여행 중에는 친구들이 외국 친구 다 이름 부르거든요. 처음엔 되게 불쾌하셨어요. 감히 내 이름을 불러? 근데 나중에는 되게 좋아하신 거죠. 아, 내가 이제 이름을 부를 친구가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채웠고 그리고 또 제가 책이 나왔는데 막 한 100명 리스트를 뽑아놓고 다 일일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 책이 나왔는데 하면서 그런 일들이 저는 너무나 행복했죠. 왜 힘든 일을 겪고 그거를 잘 극복한 그룹은 더 돈독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가족도 예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 저 항상 되게 여행 갔다 와서 뿌듯해하고 서로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여행 프로가 나오면 어머니께서 막 그래요. 아, 저기는 생각보다 별로였어. 예. 야, 저기는 화면이 훨씬 이쁘게 나온다. 꽃할배를 보시다가 쿠라차가 나오면 나도 저기 가봤는데 할배들 이제 가셨구나. 막 이렇게 막 재시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여행을 갔다 와서 대단히 막 엄청난 뭘 발견했다기보다 그런 소소한 일상들조차 그 어머니와 또 누나와 그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억들이 쌓였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어머니의 나이가 돼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들이란 말이죠. 그걸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 가지로 정말 이번 여행은 또 저희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잃었던 그런 어떤 가족의 이런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정말 뜻깊었던 여행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 자체로도 되게 가슴 벅차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특별 게스트가 지금 여기 초청되어 있죠.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계신데요. 네, 저도 쑥스러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여기 나와 계세요. 박수 좀 주실래요? 특별히 또
예, 저는 너무나 쑥스럽지만 어머니께서 제게 보내는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상 여행을 시작해 내 땅이 아니었던 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내가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단다. 그래도 아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가 예순이 넘은 살짝 나이 든 아줌마라는 것,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준 30살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야. 나는 내가 길 위에서 더욱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엄마, 아니 딸이 아닌 나 자신을 만나게 되었단다. 그 설레던 순간이 다시 떠오를 만큼 오늘도 마냥 설렌단다. 이런 시간을 선물해줘서 고맙다. 아들 원준아. 예, 제가 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300일의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0일 내내 항상 축제 같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가족의 손을 잡고, 먼 곳이 아니고, 300일 가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가족의 손을 잡고 저희가 느꼈던 그런 환희의 순간들, 축복의 순간들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중2병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 연애 집착. 그래서 얘랑 사귀고 싶어요. 그것까지는 우리도 다 이해해. 우리도 이렇게 꽉 막힌 부모는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애도 없는데 목표가 솔로 탈출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꿈이 많아요. 저희 아이는 외국 유학을 보내달래요. 외국은 수학이 쉽대, 엄마.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외국에 가면 그 어려운 수학을 영어로 배워야 된다는 걸 생각해. 부모님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꿈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